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미워진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국 관련해서 마음들이 많이 불편하고 무거우시고 화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될 만큼 막 리듬이 깨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 역시 아무리 깨달음을 얻고 이 현실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진다라고, 늘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뉴스를 보거나 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나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뉴스를 계속 보게 되고 이것저것 찾아볼 때마다 막 화를 내면서 보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느낌들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또 찾아보고 또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고 그런 제 자신을 저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나한테 얼마나 내가 좋은 거냐, 이러고 있는 게 정상이냐,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국이 어수선하고 불의 앞에 항거하고 옳은 소리를 내는 것들이 분노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저항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그 지극히 당연한 의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이 분노가 뭔가 그 의분이 일어나면 뭔가 마음이 뭔가 좀 정의를 향해서 내가 뭔가 외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불편하지? 이게 이제 화두가 돼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흔히 우리는 불의 앞에 내가 항거하면서 뭔가 대항하겠다,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저항하면서 강렬하게 우리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데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평온함과 기쁨과 행복과 그런 마음들이 자꾸 더 사라지고 분노와 막 몸 전체가 막 에너지가 엉키는 듯한 느낌이 들고 평정심을 못 찾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룰 만큼 막 마음이 막 자꾸 미워지고 그런 것들이 정상은 아니다. 몸이 결코 좋아하는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불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의를 보고 내 마음 편하자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진다면 그거는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하라는 얘기냐? 그런 감정조차 내지 말라는 얘기냐? 라고 질문을 해본 거죠. 분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남을 미워하면 또 불의를 미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도 미워지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도 미워지지 않고 내 삶은 지극히 평온하면서도 에너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 아주 악질 범죄자들을 잡아서
그 처벌하는 어떤 강력계 형사라고 쳐보자고요. 직업이 나의 위치가 나의 그 고유한 나의 임무가 그런 범죄자들을 잡아서 소탕하고 처벌하고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강력계 형사나 사법기관에 있는 그런 판사들이나 검사라고 했을 때 범죄자들을 대할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불의 앞에 내 감정이 휩싸여 가면서 법을 집행하진 않잖아요.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로우면서도 그 냉철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잡고 절대로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잖아요. 오히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더 아무리 범죄자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때 정의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인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감정의 어떤 부분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잖아요.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도 냉철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아무리 범죄와의 그 어떤 그 싸움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도 정작 본인 스스로들은 감정에 휘말려서 싸우지는 않죠. 오히려 더 냉철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고 그의 생활은 전혀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생활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오랫동안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죠? 늘 그런 어떤 그 사회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본인을 죽이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죠. 감정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사람도 무덤덤하게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직위를 분명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가만 보니 가능하구나. 감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불의를 대하는 자세가. 그렇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답을 좀 얻었어요. 부모가 자식이 뭔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좀 혼내줘야 다시는 이런 잘못을 안 하겠다라고 느껴질 때는 부모들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징치하잖아요. 엄하게 따끔하게 훈계하고 아주 정확한 징계를 내릴 때는 자녀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자녀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내가 대가를 치르는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현명한 부모의 어떤 훈육법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듯이 아이를 징계치 아니치 말라.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징계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할 때 부모가 자식을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자기 감정도 통제 못하고 막 그냥 두드려 잡듯이 막 자기 감정을 분노를 쏟아내는 식으로 아이에게 그렇게 화풀이 하듯이 만약에 아이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어떤 징치를 결코 제대로 못 받아들이죠. 근데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고 평온한 가운데서도 부모의 권위와 어떤 그 어른스러움을 분명히 가지고 명철하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해주면서 정확하게 징치할 때 자녀가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마음이 생기잖아요. 똑같다. 아무리 불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 눈에 거슬리고 정말 사회 악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잘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용서해주라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미워진다라는 것의 핵심은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또는
내가 어른으로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내가 만약에 그런 권리를, 나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할 때는 결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감정에 휘둘리지는 말자.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감정에 저 역시 휘둘리고 있구나. 많은 국민들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막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뉴스 같은 거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답답할까. 삶이 제대로 영위가 안 될 만큼 일상이 다 파괴되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 나조차도 미워진다. 스스로도. 우리가 그 실수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맞아, 내가 어른이지.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무조건 분노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듯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불의 앞에 국민 주권을 행사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분노를 쏟아내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들은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게 없구나. 그리고 부모로서 이거는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구나.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다른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따끔하게, 더 제대로 된 그 시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교정시킬 수 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세요. 8년 전이나 또 탄핵이 막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온 국민들이 다시 뛰쳐나와서 막 잘못된 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막 항의를 할 때, 그때 우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가만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8년 전에 탄핵에 막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들이, 전 세계가 그때도 놀랬잖아요.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위 의식이, 저렇게 시위 문화 자체도 의식이 저렇게 선진화돼 있다 할 때 어른스러울까, 성숙돼 있을까 하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시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축제 같은 느낌을 보일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줬다. 그래서 전 세계가 존경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화가 났나요. 그런데도 그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이, 미워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능사가 아니다 하니까 우리는 그런 시위 방법을 택하지 않았죠.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그렇게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걱정해주며 그러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했던 게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었고, 이번에 시위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기상천외하게 응원봉이 등장했다. 촛불 대신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아이돌 응원봉들이 다 집중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별의별 구호를 외치며 별의별 단체들이 즉석에서 만들어지면서 아주 재미난 단체들까지 만들어가면서 시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MZ세대들이 그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또 업그레이드 됐구나, 시위의 모습이.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의 모습들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모습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시위를 이렇게 하는 국민들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의식은 어른스럽다. 그만큼 성숙돼 있는 상태로 이미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어른 국가가 됐다. 의식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불의 앞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도
우리는 미워하면서 그렇게 증오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옛날의 시위 문화 또는 외국의 지금 시위 문화가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그 전철을 밟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가 그만큼 성숙했죠. 시위가 끝나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다 줍고 끝난 뒤의 모습이 어디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는 많을지라도 다 각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아수라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불의앞에 대해서 국민의 저항권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만 이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집단지성이 그렇게 발동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습을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놀라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만 몰랐지 전 세계인들을 우리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국민들 또 특히 어린 세대들이 저렇게 시위를 또 불의에 대한 항거하는 모습을 저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국민이 전 세계에 어디 있을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유일하다.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되 그 자부심을 기반한 우리의 의식의 기본 우리의 그 관점을 어디에 보면 되냐. 우리는 어른이다 이거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른인 게 아니라 MZ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 의식은 이미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돼버렸구나. 우리가. 그래서 분노와 불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내 자신을 미워할 정도로까지 번질 만큼 우리가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만큼 생활이 엉망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치지 않는다. 그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불의 앞에 분명한 어른으로서 따끔한 야단을 치고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는 할지라도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격은 결코 우리가 잃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가 참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지고 많이 이런 그 불의 앞에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그렇지,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지.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그렇게 체제를 전복하려고 그러고 이런 불의한 세력들이 있는 것들이 그런 세력이 온다고 해서 형사들이 막 감정이 막 앞서서 막 살심이 생기고 분노하면서 막 미워하면 내 마음도 미워지고 내 생활도 악마화되듯이 나도 얼굴이 그렇게 점점 더 흉악해져가는 그런 상태를 막아야 된다.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게 우리가 우리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힘을 발휘할 때는 하더라도 굳이 화를 내가면서 분노해가면서 나를 망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표현은 하되 정확한 잘못은 지적을 하고 표현을 하되 지금 우리 시위 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가 놀라고 존경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에 존경받는 국민들 의식으로 한 번 더 다시 귀감이 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계기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데 이럴 필요가 없구나.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화까지 낼 필요는 없구나. 좀 더 내가 어른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구나. 힘이 없을 때는 막 억울하게 당하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이미 힘이 있어요.
나라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면 결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더 성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른스러움을 다시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전 세계 여론을 우리가 주목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통째로 권력을 쥐고 다 독재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국민의 의식이 살아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불의 앞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분노로 맞대응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지 않고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모습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전 세계가 우리의 힘이 돼 주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우리 편이 될 때 아무리 다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만만하게 마음대로 못한다. 제대로 된 국민 저항권이 그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응집력이 다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고우면하던 그런 각 분야에 있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 집행과 제대로 된 치안 활동과 제대로 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게 성숙된 국민의 의식을 보여줄 때, 아, 국민들이 철부지가 아니구나. 미개한 개, 돼지 같은 미개한 백성들이 아니구나. 국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고 전 세계가 존경할 만한 선진의식, 그런 존경할 만한 그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구나 할 때 이런 공복을 먹고 있는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제대로 된 자기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도 미워진다는 걸 명심하고, 아,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가 불의 앞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굳이 미워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구나. 그런데 그걸 우리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식대로 조금 더 잘 표현하면 되겠구나. 더 어른스럽게, 더 멋있게, 더 품위를 지켜가며 우리만의 멋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우리 국민들은 그걸 해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